정부는 요양원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자신이 부지를 무료로 제공한 이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접수처에서 자원봉사자 명찰을 받아 목에 걸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얀 벽면에 걸린 안내판들과 소독제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정부는 각 병실을 하나씩 돌아보며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정분입니다. 한 병실에서 만난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살며시 잡았을 때 정분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 따뜻하면서도 마른 손길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보내신 시간들을 생각하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고맙구나, 따님. 할머니가 정분의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어요. 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 수발을 들고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정부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하고 부를 뻔했지만 그 여자는 정분을 의식한 듯 고개를 더욱 숙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정부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불안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오후 내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정분의 마음은 온통 그 여자에게 가 있었어요. 식사 도우미를 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지만 계속해서 복도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정분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어딘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이 갑자기 떠오르려 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불안감이었죠. 정부는 차 안에서 한숨을 내쉬며 내일 다시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정부는 어제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자 정부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때 다시 그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죠. 정부는 조심스럽게 직원 사무실로 가서 명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직원들과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라고 둘러댔어요. 명부를 훑어보던 정분의 시선이 한 이름에서 멈춰섰습니다. 한주희. 믿기지 않는 이름이 눈앞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부는 그 여자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다른 직원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도 최소한의 말만 하고 표정도 딱딱했습니다. 어딘가 차가워 보이네.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요양보호사라면 더 따뜻하고 친근해야 할 텐데 주위의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후에 정부는 주위가 담당하는 병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어르신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주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무뚝뚝하게 부축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쁘다고요. 주희의 목소리에는 인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대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그 이름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저녁 정부는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거렸습니다. 어머니 관련 사진들을 보다가 갑자기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춰섰어요. 몇 년 전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킬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뒤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비록 뒷모습이었지만 오늘 본 주희와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분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요양원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주희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워낙 어머니 상태에만 신경 쓰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못했었어요. 혹시 그때 그 사람이 정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단단히 얽혀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정부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아들 기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인 기현이라면 주희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현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정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기현아, 혹시 직원 중에 한주희라는 사람 알고 있니? 기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요양보호사 중 한 명이죠. 왜 그러세요? 그냥 어딘가 본 것 같아서. 정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기현의 차가운 반응에 주저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그냥 봉사활동만 하세요. 직원들한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기현은 예전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감정 섞지 말고 일만 하다 가세요. 정부는 아들의 냉담한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기현에게서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부는 복도를 돌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있는데 주희가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려 하는 거였어요. 어르신이 쓰러지셨는데요. 정분이 급하게 주희를 불렀습니다. 주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보며 말했어요. 지금 제 교대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직원 불러주세요. 정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교대 시간을 따지다니요. 결국 정분이 직접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다른 직원을 불러야 했어요. 주인은 그런 정분을 보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요양원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희에 대한 의미심장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한주희 씨 말이에요? 좀 특별하죠. 원장님이 항상 감싸주시거든요. 뭔가 특별한 관계인가 봐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정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원장인 기현이 주희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주희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왜 기현이 주희를 그렇게 감싸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들이 이제야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기현이 그것을 덮으려 했을 가능성 말이죠. 정부는 사회복지사인 장세준을 찾아가 조용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장 선생님, 이 요양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장세준은 정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주위의 무책임한 태도, 기현의 비호,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혹까지 장세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정부는 자신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세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부는 며칠에 걸쳐 요양원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독 일부 병실에만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필 주위가 주로 담당하는 병실들이었죠. 왜 이 병실들에만 CCTV가 없을까? 정부는 의문을 품고 장세준에게 물어보았어요. 오래된 병실이라 시설이 미비한 곳들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아직 설치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장세준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석연치 않았어요. 며칠 후 정부는 다른 자원봉사자로부터 이상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특정 시간, 특정 병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주위가 담당하는 바로 그 병실에서 말이죠. 오후 3시쯤 되면 저쪽 병실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요. 환자분이 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더욱이 주위가 담당하는 고령 환자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멍이 생기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하지만 너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정부는 결심을 굳혔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작은 녹음기를 준비하고 문제의 병실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정말로 병실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주위에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는 어르신의 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아,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요. 이것도 못해요? 주희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정부는 손을 떨며 녹음기를 단단히 잡았어요. 이어서 들려온 소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욕설과 감정적 위협, 그리고 무언가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까지. 다시는 그런 소리 내지 마세요. 알겠어요? 주희의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어요. 정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참고 녹음을 계속했어요. 15분 정도 지나자 병실이 조용해졌고 주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손을 떨며 장세준에게 녹음 파일을 전했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정말 끔찍해요. 장세준은 파일을 들은 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즉시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정분이 맡겨둔 녹음 파일이 요양원 내부에서 사라진 거였습니다. 장세준이 보관하던 증거 자료까지 모두 없어진 상태였어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정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장세준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원장님께 보고는 했는데 정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현이 증거를 없앤 거였어요. 자신의 아들이 주의를 감싸기 위해 어머니인 정분까지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더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어요. 이제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복도에서 정분과 주희가 마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희는 정분을 보자 잠시 멈춰서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아니, 이정분 씨. 주희의 목소리에는
어떤 도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군요. 물론이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주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부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내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말해봐요. 주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에는 둘만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어요. 정분의 간절한 눈빛을 받은 주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때 일을 왜 지금 와서 묻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라고?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돌봐드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희가 대답하려던 순간 기현이 나타났어요. 원장실에서 나온 기현은 둘의 대화를 듣고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인가요? 기현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딱딱했어요. 정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기현아, 이 사람이 할머니를. 어머니. 기현이 정분의 말을 끊었어요. 여기선 사적인 감정 금지입니다. 정분 씨 나가주세요. 정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정분 씨라고 부른 거였어요. 그것도 남 앞에서 자신을 내쫓으라고 하다니. 기현아, 너 뭐 하는 거야?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직원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기현은 단호했어요. 봉사활동도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정부는 뺨을 맞은 듯 멍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신이 길러낸 아들이 그것도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주인은 그런 정분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어요.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여기는 감정적으로 행동할 곳이 아니거든요. 정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주희, 이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기현이 주희를 그렇게 감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부는 목소리를 겨우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정부는 뒤돌아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장세준이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세준의 표정도 충격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정분이 요양원을 나서는 뒤로 주위의 비웃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정부는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한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단단한 각오가 서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분이 요양원에서 쫓겨난 다음 날 장세준이 정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제 목격한 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어요. 정분 씨, 어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장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장세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까지 등을 돌리니까요. 장세준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건소에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요양원을 정식 조사 대상에 올리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정부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며칠 후 정부는 과거 어머니의 사망 기록을 다시 열람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사망 당일의 담당 보호사, 서명, 그리고 시간표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이상하네요. 정부는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담당 보호사는 분명 주희였어요. 하지만 사망 신고서의 서명 시간과 주희의 근무 시간표가 맞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장인 기현의 서명이 사망 신고서 곳곳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덮으려는 듯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곳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문서 조작의 흔적이야. 정부는 확신했어요. 정부는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장세준에게 전달했습니다. 장세준도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 제보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부는 망설였습니다. 언론에 제보한다는 것은 기현도 함께 곤란해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무리 배신당했다 해도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정분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분이 장을 보고 나와 주차장에 가니 자신의 차량 타이어 4개가 모두 칼로 찢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CCTV 카메라는 고장났다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부를 위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부는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을 버렸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장세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선생님, 언론 제보하세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누군가 제 차를 망가뜨렸어요. 경고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정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날 밤 정부는 어머니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게요. 며칠 후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요양원 운영 실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는 작았지만 파급력은 상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요양원에는 보건소와 지자체에서 파견된 외부 조사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멀리서 요양원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주인은 며칠 동안 요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의가 잠적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장세준이 정분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마 조사를 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요양원 내부는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주위의 행동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원장의 비호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한주희 씨가 환자분들한테 소리 지르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멍이 든 환자분들이 유독 한주희 씨 담당 병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증언들이 쌓이자 조사관들은 주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어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희가 갑자기 정분의 집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정분이 문을 열자 주인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분 씨, 죄송해요. 주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분은 놀랐지만 차분하게 주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들어와서 말해요. 거실에 앉은 주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엇이 죄송한데요? 정분이 물었어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냥 너무 힘들어서.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일 15명씩 돌봐야 하는데 월급은 너무 적고 기현. 원장님은 더 많이 일하라고만 하고. 정부는 조용히 들었어요. 주희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힘들다고 하시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약을 제때 안 드렸고 식사도 대충.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그건 살인이야. 주인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악몽을 꿔요.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기현이 들어왔어요. 주희를 찾아 헤매다가 정분의 집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주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기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기현 씨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정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덮으려 했으니까. 며칠 후 기현은 원장직에서 해제되었고 요양원은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세준은 정분에게 말했어요. 끝까지 버텨줘서 고마워요. 정분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덮여졌을 거예요. 정분은 말없이 봉사자 명찰을 벗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로 보내드릴 수 있겠네요, 어머니. 몇 달 후 정부는 새로운 요양 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밝은 조명과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직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분 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한 어르신이 정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부는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따님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정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전 아들만 있었어요. 정부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영과는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장세준이 간식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요즘 장세준은 자주 돌봄센터를 찾았습니다. 정분을 도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장세준이 정분에게 물었어요. 평안했어요. 이런 게 진짜 돌봄이겠죠. 정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장세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정분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요? 이 돌봄센터 원장직을 제가 맡으면 어떨까요? 정분 씨는 좀 더 자유롭게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시고요. 정부는 장세준의 제안에 깊이 감동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이죠. 이런 돌봄 방식이 더 많은 곳에 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세준이라면 분명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봐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정부는 사무실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어요. 어머니, 늦었지만 제대로 지켜드렸어요. 정부는 어머니께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른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정분이 겪은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정부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며칠 후 정분의 돌봄센터를 모델로 한 새로운 노인. 돌봄 방식이 지역 내 다른 시설들에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심 어린 돌봄, 투명한 운영, 그리고 어르신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정부는 매일 저녁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분노가 아닌 감사와 평안함을 가지고 말이죠.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던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